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공략한육사 짱새입니다. 이번 시간부터는 본격적으로 조선시대 후기 사회 파트를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회 단어는 뭐 여러분 다 아시겠지만 이제 신분구조 그 다음에 뭐 풍속 요런 얘기들인데요. 자, 그래서 조선시대 후기 사회 파트의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는 뭐냐면, 자, 조선시대 후기 때 양반의 수는 늘어요. 양반의 수는 느는데, 자, 평민과 노비의 숫자는 감소한다 라고 하는 걸 일반적으로 구급 시험의 난이도 낮은 문제의 경우는 제일 많이 물어요. 뭐 평민과 노비가 뭐 증가했다는 틀려요. 양반이 뭐 감소했다 틀립니다. 요걸 큰 틀거리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기본적인 신분 구조는 이렇습니다. 법적으로 자, 양천제, 양인과 천민이지만 실제적으로 양반, 중인, 상민, 노비의 네 계층으로 분화되어 있고요. 자, 이론 제공, 조선시대 기본 이념이었던 성리학은 이러한 신분제를 정당화시킨 이론이다. 성리학적 명분론이죠. 신분제도를 정당화시킵니다. 자, 먼저 공부할 건 양반층입니다. 양반층이 분화되었다. 그래서 원래 양반층이 뭡니까? 이 스펙트럼이 넓어져요. 그래서 그 원인은 뭐냐면 붕당 정치가 변질합니다. 자, 조선시대 후기에 붕당 정치가 변질해서 자, 일당 전제와 뭐 하나의 붕당만 독점할 경우에는 집권당이 아닌 당의 경우는 어떻게 돼요? 아무리 능력이 뛰어나더라도 출세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자, 양반 상호 간에 일어난 정치적 갈등은 양반층의 분화를 가져왔다. 그래서 일당 전제화, 양반층의 분화는 일당 전제화가 전개되면서 더욱 두드러졌고요. 그래서 집권당은 계속 권력을 갖고요. 그 다음에 몰락한 붕당의 경우 어떻게 돼요? 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양반층의 스펙트럼이 넓어집니다. 자, 17세기 후반 권력을 장악한 일부의 양반을 제외한 다수의 양반이 망합니다. 그래서 벌혈 양반, 자, 권력을 장악하고 정권에 참여합니다. 그래서 보통 뭡니까? 서울 중심으로 뭡니까? 경화 벌혈 양반이랍니다. 서울에 있는 굉장히 사치스럽고 귀족적인 양반, 권력을 독점해요. 일단 몰락 양반이다. 자, 정권에 밀려나 관직에 등용될 기회를 얻지 못하였다 해서 뭡니까? 향반. 자, 시골에서나 겨우 유세를 유지하는 양반이 향반, 지방에 있는 양반, 시골 양반 하면 향반, 토반이랍니다. 자, 다음에 향반은 그나마 시골에서 양반 행사라도 하는 거고, 그 다음에 더 망한 찌끄러기 같은 양반이 잔반이에요. 자, 향반보다 더욱 망해서 농업이나 상공업 등 생업에 직접 종사합니다. 그래서 기존에 뭡니까? 학처럼 고고하게 뭐 공자왈 맹자왈 했는데, 그게 아니고 뭐야? 뭐 거름지게, 똥지게죠. 이걸 메고 직접 평민과 다름없는 농사를 짓는 거예요. 그럼 뭡니까? 이 양반층의 권위가 떨어질 수밖에 없죠. 그래서 보시면 이겁니다. 이제 권력을 가진 벌혈 양반에서 향반, 잔반, 이 양반층의 스펙트럼이 넓어져요. 이 양반층의 분화입니다. 원인은 뭐야? 일당 전제화다.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자, 잔반 활동입니다. 조선 후기의 사회개혁 주장한 실학자라 농촌 지식인 대개로 몰락 양반이다. 그래서 머리는 좋아. 근데 몰락했기 때문에 뭡니까? 본인이 직접 농사 짓고 고생해보고 뭐 세금 내보고 하니까 아, 이렇게 농민들이 힘들구나 해서 뭡니까? 농민층 입장에서 사회개혁론을 제기한 거예요. 자, 양반층의 분화 읽어보시고요. 조선시대는 사족, 할아버지, 아버지, 뭐 증조할아버지, 외할아버지 등등 뭡니까? 벼슬한 사람이 없으면 양반이 아닌 것으로 여겼다 해서 뭡니까? 이 사조 안에 양반이 나와야 돼요. 벼슬을 해야 돼요. 그거 아니면 신분을 박탈당합니다. 요게 뭡니까? 이 조선시대 때 지배층과 뭡니까? 고대 귀족. 고대 귀족은 그냥 뭡니까? 대대손손 혈통 귀족인데, 이 혈통과 능력을 결합한 식의 신분 형태가 양반이에요. 요거 읽어보시고요. 자, 다음에 조선시대 후기의 신분별 인구 변동 보시면 제가 앞에 얘기했던 겁니다. 그래서 울산 지방의 호족과 대구 지방이 이렇게 나와 있는데, 양반만 늘어요. 65.48%. 이게 뭡니까? 다수가 양반이죠. 개나 소나 양반이 돼요. 양반의 권위가 떨어질 수밖에 없죠. 대구 지방의 경우 뭡니까? 70%가 양반입니다. 나머지의 신분층은 숫자가 계속 줄고 있죠. 이렇게 되는 겁니다. 신분제가 의미가 없어져요. 자, 신분 변동 결과입니다. 양반 계층의 자기도태 현상이 심화되는 속에서 양반의 수는 늘어나고 상민과 노비 숫자는 감소한다. 이게 정말 중요한 내용입니다. 여기 표에서 봤던 것처럼, 자, 분홍층의 양반하다 해서 뭡니까? 그래서 부를 축적한 분홍입니다. 그래서 지위를 높이기 위해서 또는 역의 부담을 모면하기 위해서, 그래서 내가 양반이 되면 군포를 안 내도 되잖아요. 이런 식의 뭡니까? 세금 부담을 피하기 위해서 양반으로 행세하는 경우가 많았고요. 자, 방법은 양반 신분을 사거나 족보를 위조합니다.
나라에서 파는 걸 사는 건 합법적인 거고요. 그 다음에 족보를 유지하는 건 불법적인 거지. 예, 결과입니다. 이와 같이 조선시대 후기에는 신분 간의 변동이 활발해져서 변고하던 양반 중시의 신분 체제가 동요합니다. 종래 신분적 지배해석 관계가 의미가 없어요. 뭐 개나 소나 양반이고 어제까지 뭐 평민이었다가 양반 되고 이게 뭡니까? 양반이니까 떠받들여야 된다. 뭐 이런 식의 분위기가 점점 없어지는 거예요. 자, 그런 식의 흐름을 보시고요. 자, 양반 중심 신분 체제의 변화를 읽어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보시면 담원서가 이제 홍대용이 쓴 겁니다. 중상합파. 홍대용의 호가 담원이에요. 그래서 산홍공상에 관계없이 놀고 먹는 자에 대해서는 관에서 벌칙을 마련해서 용납할 수 없도록 해야 한다. 재능과 학식이 있다면 농부나 장사처럼 장사치의 자식이 낭묘에 들어가 앉더라도 부끄러울 것이 없고 벼슬아들에도 부끄러울 게 없고 재능과 학식이 없다면 비록 공경의 자식 해서입니까? 뭐 공신이라든가 뭐 높은 집안 이런 자식이 뭐 하인으로 들어간다 할지라도 한탄할 것이 없다. 능력에 따라 사람을 써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런 얘기를 뭡니까? 주장하기까지 했다. 자, 다음 중간계층입니다. 자, 그래서 중간계층은 조선시대 중인층입니다. 중인층은 첫 번째, 일반적으로 중인층, 보통 중인층 하면 좁은 의미가 뭡니까? 기술직 중인입니다. 그러니까 원래 대대손손 중인, 이 중인입니다. 자, 근데 두 번째 뭡니까? 근데 아빠가 양반인데 양반 대우 못 받는 애들 중인 대우까지 해준 게 뭐야? 그게 서얼이죠. 서얼층입니다. 그래서 자, 아빠는 양반인데 첩자식이니까 뭡니까? 이게 중인 대우를 받아요. 그래서 자, 1번과 2번이 중인층입니다. 자, 중간계층 사회적층입니다. 자, 서얼입니다. 양반 사대부의 수임에서 성리학적 명분으로 인해서 여러 분야의 사회활동에 제한을 받고 있기 때문에 불만이 커져갔고요. 중인입니다. 자, 기술을 담당하거나 이서입니다. 이서는 뭡니까? 하급관리죠. 하급관리. 실무관리예요. 실무관리. 자, 행정실무를 맡고 있던 중인층은 사회적으로 그 역할이 크면서 역시 고급 관료로 진출할 수 있는 길이 제한되어 있다. 특히 뭡니까? 서얼의 경우에는 서얼 차대법에 의해서 뭡니까? 뭐 과거 중에서 문과가 불허됩니다. 그러니까 출세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반이 문신이고요. 문신이 동쪽에 쓰거든요. 그래서 동반이랍니다. 동반. 여기에 뭡니까? 가서 출세할 수 있는 길이 막혀 있는 거예요. 문과가 불허됩니다. 그다음 중인층의 경우 뭡니까? 법적으로 얘네는 불허한다. 뭐 이런 규정은 없는데 규정 자체는 서울층에만 있어요. 근데 얘네도 뭡니까? 관례적으로 문과 응시가 안 된 거예요. 안 된 겁니다. 자, 그래서 이게 고급 관료로 진출하려면 뭡니까? 이게 문과 요거를 봐야 되니까 이게 제한돼 있어요. 자, 중인의 위치입니다. 이게 보시고요. 자, 중간계층의 역할을 드립니다. 그래서 조선시대 후기 사회 경제적 변동이 심화되는 속에서 서얼과 중인층의 중간계층 역할도 커집니다. 그래서 자, 중간계층 신분 상승 운동 보시면 서얼의 신분 상승 운동이다. 그래서 보시면 자, 서얼층의 통청 운동이다. 자, 그래서 여기 뭡니까? 청요직이 보통 우리가 출세 코스입니다. 청요직이 대체로 뭡니까? 뭐 3, 4 관원 이런 거예요. 그래서 뭡니까? 이 청요직으로 갈 수 있게 허가해달라. 이게 통청운동입니다. 그래서 뭡니까? 어떤 거야? 자, 문과 차별에 반대하는 거예요. 통청운동을 전개합니다. 그래서 상소 같은 거에서 뭡니까? 그래서 서얼층은 뭡니까? 철종대입니다. 철종대. 조선시대 거의 끝날 때죠. 철종대 뭡니까? 신해허통으로 뭡니까? 문과에 대한 차별이 풀려요. 서얼층은 뭡니까? 서얼층은 성공합니다. 자, 근데 이 서얼층이 뭡니까? 이 통청운동에 영향을 받고 뭡니까? 기술직 중인도 뭡니까? 통청운동을 전개했으나 여기 있는 기술직 중인은 뭡니까? 얘는 실패해요. 그래서 뭡니까? 특히 조선시대 후기 와서 뭡니까? 특히 이 통청운동 관련해서 어떤 거야? 자, 문과 차별 반대에서 뭡니까? 서얼층은 성공했고요. 기술직 중인은 실패했습니다. 이게 나눠져요. 그래서 요걸 대비시키는 문제를 많이 냅니다. 자, 서얼에 대한 차별은 임진왜란 이후부터 완화되기 시작했다. 특히 전쟁으로 인해서 재정적 타격을 받은 정부가 납속책을 실시하고 공명적 발급해서 뭡니까? 정부가 합법적으로 신분을 판 거죠. 서얼은 이를 이용해서 관직에 나갈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내용, 영정조 때 서얼을 어느 정도 등용합니다. 왜 그럴 수밖에 없냐 하면 여러분 아시겠지만 영조와 정조 자체가 서얼이거든. 그래서 좀 동병상련 이런 거지.
나도 영조 특히 뭡니까? 특히 얼자죠, 얼자. 엄마가 무술이야. 뭐 정조도 옵니까? 정조도 옵니까? 이 계보 자체는 어떤 거야? 이 서울 계보예요. 그래서 뭡니까? 이걸 등용합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신분 상승을 시도. 수차례 걸쳐 집단으로 상소해서 동반이 여기 나와있죠. 동반이 문신입니다. 문신. 3, 4에 관한 것 같은 청요직으로 해서 그러니까 출세 코스예요. 통청운동 정의합니다. 자, 결과는 규장각 검사관 기용에서 정조 때 유득공, 이덕무, 박재가가 요분들이 실학자예요. 시험 문제 많이 묻죠. 실학하고 엮어서 서울로 시험 문제 냅니다. 서울 출신들이 규장각 검사관을 등용 능력을 발휘할 수 있게 됩니다. 시험 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알아두셔야 되고요. 자, 신의 호통이다. 자, 철종 때 이르러 문과 합격자에 대한 서울 차별이 완전히 소멸합니다. 그래서 신의 호통이다. 신의 호통이고요. 자, 이거 좀 더 추가해서 말씀드릴게요. 예전에 어려운 문제 나올 때 보니까 신해년에 허통, 허가했다. 자, 다음에 신해 같은 말입니다. 자, 같은 말로 뭐가 있다? 이 신해 통공입니다. 그러니까 통공이란 말이 전통 용어예요. 어떤 거냐면 이 통공, 규제를 철폐해서 통하겠다는 겁니다. 신해 통공. 그래서 철종 때 신해 통공은 뭐야? 문과 차별 철폐예요. 자, 근데 여러분 우리가 공부를 했기 때문에 알지? 신해 통공이 앞에 뭐가 있어요? 신해년에 이루어진 조치가 정조 때 금 난전권의 철폐가 신해 통공이고, 정조 때 신해 통공은 금 난전권 철폐고요. 철종 때 신해 통공, 철종 때 이게 60갑자 이렇게 돌지 않습니까? 도니까 뭡니까? 신해년이 또 왔고 그 당시에 통공, 규제 철폐는 뭐야? 문과 차별 철폐한 거예요. 신해 통공이 정조 때가 있고요. 철종 때 있습니다. 근데 보통 일반적으로 이 이론서의 경우입니다. 신해 통공이 겹치면 헷갈리니까 뭐 신해 허통 이렇게 말을 바꿔내는데 신해 통공이라고 해도 맞는 말이에요. 이렇게 시험 문제 예전에 7급 시험 같은 데 낸 적이 있긴 합니다. 용어는 알아두실 필요가 있고요. 자, 다음에 기술직 중인의 신분 상승운동. 서울의 신분 상승운동은 기술직 중인에게 자극을 줘요. 기술직에 종사 축적한 재산과 탄탄한 실무 경력 바탕으로 신분 상승을 추구했고요. 그래서 누적된 불만을 표치한 중인들은 역시 철종 때 대규모 소총운동을 일으킵니다. 그래서 뭐 상소문 올리고 이렇게 한 거예요. 자, 이들의 노력은 뭡니까? 실패합니다. 이들이 뭡니까? 문과에 뭐 응시하는 자격 이런 것들이 뭡니까? 뭐 허용되진 않아요. 근데 이를 통하여 전문직으로서의 중요한 역할을 부각시켰고요. 특히 여권입니다. 여권 알아두세요. 특히 개화기 때 연결입니다. 여권. 자, 아무래도 뭡니까? 여권, 통역관입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사신 따라서 중국에 가서 뭐 서양 문물 많이 접하게 돼요. 중인 중에서 역관들은 청과의 외교 업무에 종사하면서 서학, 여기 있는 서학 뭐야? 서양 학문입니다. 서양의 학문, 이게보다 서학이고요. 그러니까 넓게 보면 천주교 종교인데 천주교도 서학으로 본 것이고요. 그 다음에 서양 과학까지, 서양에 있는 우리가 공부할 걸 모두 서학이라고 칭한 겁니다. 서학을 비롯, 자, 외래 문화의 수용에 있어 선구적 역할입니다. 성리학적 가치체계에 도전하는 새로운 사회의 수립을 추구했다. 자, 밑에 보시면 기술직 중인 처우 나와 있습니다. 아, 우리는 원래 4대부였는데. 자, 의사예요. 그래서 들어가서 뭐 중촌 고족이라 일컫게 되었다 돼 있습니다. 자, 문장과 덕은 4대부에 비길 수 없으라. 4대부만큼 글을 잘 쓰진 않은데, 자, 그래서 뭡니까? 명공이나 거실에서 뭡니까? 뭐 명문 가문 빼고는 우리보다 나은 자가 없어. 나라의 법으로 금한 바 없으나 청요직에 진출하지 못하여 수백 년 원한이 쌓이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기술직 중인. 그러니까 서울 법으로 금지한 건 서울층만 돼 있고요. 그다음 뭡니까? 이 중인층이 뭡니까? 중인층이 뭐야? 관례적으로 뭡니까? 청요직 진출을 막은 거예요. 이걸 보여준다 뭡니까? 무슨 신분이냐? 그래서 이거 기술직 중인을 묻는 문제가 돼요. 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자, 중간계층 사회적 공헌. 이를 중간계층의 활동은 농민의 움직임과 더불어 조선시대 후기 큰 변화를 가져왔다. 밑에 보시면 중인 관련 서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규사 이진택입니다. 서울의 역사책이에요. 연조규감 이진흥입니다. 향리의 역사책입니다. 자, 향리가 양반과 같은 대우를 받아야 한다. 뭐 이렇게까지 주장을 해요. 그 다음에 호산회기는 조일용. 자, 중인과 서민의 전기를 묶은 것이고 이항견문록. 중인층 이하 인물의 행적이다. 그래서 유재건이 쓴 건데요. 여기서 특히 보시면 이게 시험에 나오면 좀 난이도가 높은 문제가 돼요. 특히 9급 시험에서. 예전에 7급 시험에서는 좀 나왔던 건데, 근데 규사나 연조기감, 호산회기, 이항견문록 이걸 박스로 제시하는 거야. 이걸 묻는 게 아니고요. 박스로 제시한 다음에 이와 같은 서적과 연결되어 있는 신분층 뭐냐? 이럴 땐 뭡니까? 아주 어려운 문제는 아니죠. 예를 들자면 규사의 저자가 누구냐? 내용이 뭐냐? 이렇게 물어볼 경우는 난이도가 높은 거지만
주사나 연조기가 포산에게 이한 전문록을 박스로 제시한 다음에 이 신분증 뭐냐 할 때 중인을 묻는 거다. 요 정도까지는 알아주실 필요 있어요. 구급시험 대비하시는 분들의 경우도 여기까지는 알아주실 필요가 있다. 여기까지 우선 말씀을 드렸고요. 자, 다음에 문제를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 조선시대 후기 신분변동입니다. 신분변동. 신분변동에 대한 설명 중 옳은 겁니다. 옳은 거. 자, 옳은 거를 고른 거. 옳은 거. 좀 지울게요. 옳은 거. 옳은 거. 옳은 걸 고른 겁니다. 자, 양반은 족적 결합을 강화함으로 자기들의 어떤 내부적인 친족 중심의 결합을 강화함으로 향촌에서의 지위를 지키고자 노력합니다. 권위가 떨어지기 때문에 뭡니까? 발버둥을 친 거예요. 이건 맞아요? 자, 양반의 수가 줄어든 대신 상민의 수가 크게 늘어났다. 아닙니다. 양반의 수가 늘고요. 상민의 수가 줄어. 이걸 제일 많이 물어요. 자, 서얼에 대한 차별은 임진을 한 이후 정부의 납속책 실시와 함께 완화되었다. 맞죠? 자, 시간이 흐를수록 노비의 도망이 확산되어 노비의 수가 감소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죠. 앞에 상민과 노비는 감소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보시면 답이 자, 기역 디귿 리을이에요. 기역 디귿 리고요. 니은만 아닌 거죠. 그래서 이렇게 조합형 문제를 내면 난이도가 올라갑니다. 나올 만한 지문이고요. 이렇게 난이도가 올라갈 수 있습니다. 자, 다음에 보시면 자, 우리가 앞에 봤던 지문입니다. 자, 우리에 해당하는 계층의 활동을 옳은 것 이렇게 묻는 거예요. 우리는 원래 사대부였는데 의사죠. 자, 문장과 덕은 사대부에 비길 수 없다. 우리가 앞에서 봤던 내용입니다. 우리가 여기 교재에 있었던 내용입니다. 이렇게 문제 나오는 거예요. 자, 옳은 겁니다. 옳은 거. 자, 집단 상소에서 청요직으로 호통을 요구하였다. 요구는 한 건 맞아요. 실패했지만 이건 답이고요. 자, 형평사. 저울처럼 평등한 그런 사회를 만들자라는 거예요. 평등한 대우를 요구하는 형평운동이고요. 이건 뭡니까? 일제강점기 때 백정입니다. 도살업자. 백정을 묻는 문제다. 자, 세 번째, 관권과 결탁, 향회를 장악, 향촌사회의 영향력을 키우려고 했다. 해서 이건 뭡니까? 이건 양반이죠. 신양. 양반입니다. 이건 뒤에 배워요. 양반이고요. 자, 유양수 복립, 향리를 감찰하고 향촌사회의 풍속을 교정하려 했다. 이거 뭡니까? 요거는 조선시대 전기 때 양반, 조선시대 전기 때 살인파, 넓게 보면 양반이죠. 그래서 해당하는 계층은 뭐예요? 기술직 중인이고 답이 1번입니다. 좋은 문제입니다. 이런 문제가 꾸준히 계속 반복적으로 뭡니까? 변동력 나옵니다. 그 다음에 정말 정리하기 좋은 뭡니까? 정말 좋은 문제가 이거예요. 2004년 선관위 문제인데 이 문제는 또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런 유형의 문제는 다음에 제시한 신분증 조선시대 후기의 신분 변동과 관련해 옳지 않은 것. 이게 틀린 거야. 틀린 거. 자, 기역입니다. 양반 수생이다. 중인 같은 초다. 중서다. 이거 뭡니까? 기역은 서얼입니다. 서얼. 자, 다음에 니은은 직역 세습 전문기술 행정실무에서 대대손손 중인입니다. 기술직 중인이죠. 자, 다음에 세 번째 문반과 무반에서 이건 양반입니다. 양반이다. 양반. 자, 문반과 무반을 부르는 명칭이었으나 점차 신분으로 굳어졌다. 됐습니다. 자, 그럼 보시면 기역입니다. 자, 동반이나 청요직으로의 지주를 허용일걸 요구하는 집단상도 올렸다 해서 서얼층이 통청운동 했어요. 맞아요. 자, 그 다음에 기역 보시면 서얼층은 정부가 실시한 납속책과 공명첩을 이용해서 관제에 나갈 수가 있었어요. 맞아요. 자, 니은입니다. 철종 때 대규모 소총운동을 일으켰지만 당시 이들의 노력은 성공하지 못했다 해서 기술직 중위는 실패했죠. 맞습니다. 마지막으로 양반 일당 전제화가 진행된 다음에 신분 변동이 자유로워지면서 그들의 세력을 굳혀갔다가 당연히 아니죠. 자, 일당 전제화에 특정한 뭉당만 독점을 했고 해서 뭐야? 다수의 양반이 몰락합니다. 그 세력이 굳어져 갔다. 신분 변동이 자유롭다. 이런 개념이 아니죠. 몰락해서 몰락 양반, 잔반이 되었다. 그건 그들이 원했던 게 아닙니다. 몰락한 거지. 자, 이런 문제입니다. 좋은 문제고요. 자, 그 다음에 여러분 다음 시간부터 이어서 노비의 해방으로 이어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고생하셨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